90년 뒤 한국 땅에 남아있을 사람은 단 153만 명, 지금 대구광역시 인구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팟캐스트에서 쏟아낸 한국 관련 발언들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거든요. 그는 냉소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무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걸어 내려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데이터는 그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머스크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건 바로 출산율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여성 1명당 0.72명이라는 수치를 보고 3분의 1 대체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상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딱 3분의 1 수준이라는 뜻이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비율이 계속된다면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5,100만 명이 한 세대 후엔 1,700만 명, 두 세대 후엔 560만 명, 세 세대가 지나면 겨우 153만 명만 남게 되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 계산을 보여주면서 씁쓸하게 웃었다고 해요. 더 섬뜩한 건 또 다른 지표입니다. 머스크는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아기 기저귀를 넘어서는 순간을 국가 쇠퇴의 명확한 신호로 꼽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2017년에 이 기점을 통과했어요. 9년 전 일입니다.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이 문턱을 넘었는데 머스크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를 보세요라며 한국도 같은 궤적을 밟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거품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사람이 사라지는 속도가 경제를 잠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머스크는 세 가지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출산율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것. 하지만 0.72에서 2.1로 뛰어오르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두 번째, 대량 이민 수용. 그러나 한국 사회의 문화적 동질성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래서 남은 건 세 번째뿐입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AI와 로봇, 그리고 수명 연장 기술, 이 세 가지가 한국 같은 사회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될 겁니다. 특히 수명 연장에 대한 그의 관점은 흥미로웠습니다. 장수는 생각보다 해결하기 쉬운 문제예요. 그 근거로 그는 신체의 동조화 현상을 들었거든요.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거의 같은 속도로 늙습니다. 30살 얼굴에 70살 손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이건 어딘가에 통합된 노화 시계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 시계를 조정할 수 있다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논리죠. 북극곰이 200년을 살고 그린란드 상어가 500년을 사는데 인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나중에 돌아보면 해답이 너무나 명백했다고 느낄 거예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더 거대한 변화가 깔려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한국 이야기를 꺼낸 맥락 자체가 인류 전체의 대전환이었거든요. 그는 먼저 AI 발전이 이미 제어 불가능한 영역에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브레이크도 없고 감속장치도 없어요. 이미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구글부터 메타까지, 미국과 중국까지 모두가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경쟁하고 있으니 한 곳이 멈춘다고 해서 전체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던진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방관할 건가요?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 건가요? 더 놀라운 건 특이점에 대한 그의 진단이었어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2030년쯤 올 거라고 예측했던 그 지점을 우리가 이미 통과했다는 겁니다. 롤러코스터가 꼭대기를 넘어 지금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챗GPT가 나온 게 겨우 2022년인데 1년 만에 GPT 셔리폰은 변호사 시험 상위 10%를 기록했고 지금은 소설을 쓰고 영화 각본을 만들고 있거든요. 머스크는 일주일에 몇 번씩 와 하고 놀라는데 이틀만 지나면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올해 안에 범용 인공지능 AGI가 등장할 거라는 예측도 내놨어요. 지금까지의 AI는 바둑만 잘하거나 번역만 잘하는 시기였다면 AGI는 바둑, 체스, 수학, 작문 모두를 인간 수준으로 해내는 지능이죠. 회계사, 작가, 프로그래머, 변호사 같은 직업들이 일순간에 흔들리게 될 겁니다.
머스크는 이로 인해 지능과 노동의 가격이 제로에 수렴할 거라고 봤어요. 노동 비용이 결국 전기료와 자본 비용만 남게 됩니다. 빵집을 예로 들면 지금은 밀가루 값보다 빵 만드는 사람 인건비가 더 비싸지만 AI와 로봇이 대체하면 원재료와 전기료만 남는다는 거죠. 의사를 양성하는데 11년과 수억 원이 들지만 AI 의사는 한 번 개발하면 전 세계에 복제 배포가 가능하니까요. 머스크는 이를 탈화폐화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게 거의 공짜가 되어가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의료 분야는 더욱 극적입니다. 머스크는 3년 후면 로봇이 최고 외과의보다 나은 수술을 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AI 소프트웨어, AI 칩, 기계 정밀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인간 외과에는 평생 1만에서 2만 번의 수술 경험을 쌓지만 AI 외과에는 전 세계 모든 로봇의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죠. 컨디션 난조도 없고 저외선과 자외선 시야까지 활용할 수 있고요. 머스크는 단언했습니다. 5년 후에는 비교 자체가 의미 없어질 겁니다. 결국 그가 그린 미래는 이렇습니다. 인류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왔고 한국 같은 인구 소멸 사회는 AI, 로봇, 수명 연장 기술 없이는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지금 당장 AI 도구들을 직접 써보면서 그 한계와 강점을 파악하는 게 시작입니다. 둘째, 멈추지 않고 배워야 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유튜브든 책이든 뭐든 새로운 걸 배우세요. 셋째,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어린이집비, 학원비, 주거비가 짓누르는 상황에서 출산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머스크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낙관주의자로 살면서 틀리는 게 비관주의자로 살면서 맞는 것보다 삶의 질이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그저 희망만 품고 있을 수는 없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방관자가 될지 참여자가 될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